저 혹시 보셨나요? 잘 모르시죠, 저? 네. 저는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종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정확히 말해서 이제 개념과 관련된 거 하고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고 관련돼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관련돼서 이걸 접근하려면 지구를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지구를. 이게 이제 1968년 12월 24일 아폴로 8호가 인류 최초로 찍은 지구 사진입니다. 지구 사진. 이게 이제 달에서 찍은 거거든요. 여기가 달이에요. 이게. 달에서 이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브에 찍은 사진인데 인간은 거울을 보면은 저 거울에 비친 저를 자기라고 인식을 하죠. 그죠? 동물들 중에서는요. 거울을 보고 자기라고 인식하는 동물이 있고 인식을 못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죠? 그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까마귀는 거울을 보면은 자기라고 인식을 한대요. 그 정도로 까마귀는 지능 지수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지구라는 거를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지동설에 의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지구라는 이 폐쇄된 공간 속에 살고 있다는 거를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인류가 굉장히 이제 자기 인식, 우리가 진짜로 작은 별, 파란 별에 이 폐쇄된 공간에서 물리적 공간에서 살고 있다. 지구라는 우주선, 조그만 별에서 현재 한 77억 명의 인류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살고 있구나. 여기서 뭔 짓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은 이 지구가 손상을 입기도 하고 뭐 또 잘 보존하면은 우리 후손들도 잘 살아갈 수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지구를 보면서 미국 환경운동의 하나의 기점이 되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자기 인식의 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아폴로 8호가 보내온 이 사진을 보고 과학자들이나 또 시민들이 굉장히 인식의 전환점 역할을 했다는 그 사진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구 속에서 지구라는 것, 또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아시죠? 호모 그 인류가 이게 호모 사피엔스가 이게 약간 귀엽게 나왔는데 저분이 이제 호모 사피엔스예요. 현생 인류, 우리죠, 우리인데 나머지 인류는 전부 멸종했어요. 멸종을 하고 저기 계신 호모 사피엔스 조 인류종만 호모성만 남은 거죠. 왜 나머지 인류는 멸종을 했는지 과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그 답을 못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인류가 지금 개체수는 굉장히 많은데 멸종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인류가 지금 지구상에서는 최상위 포식자가 됐어요. 그리고 현재의 시기를 인류세라고 해요. 인류세. 인간이 공룡의 시대가 있고 뭐 등등세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인류가 전체 지구를 장악하고 있어서 최고의 포식자고 사실 이 지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동물이에요. 이게 이제 풍요의 뿔이라고 그러는데 고대 그리스 풍요 상징 장식물이에요. 이게 여성분들 옛날에 그 그리스 보면 여기 저런 풍요의 뿔을 이렇게 뿔로찌로 이렇게 달고 다니고 그런데 그 우리 인간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기 안에 식재료 음식물들이 푸드가 무한히 나온다고 풍요라는 것을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요. 보통 무제한적이다, 무한하다 이런 사고를 지구상의 자원은 무한하고 무한히 뽑아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인간이 우리 지금 자본주의가 풍요의 뿔 착시 현상을 갖고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류가 이게 사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자각시켜주는 그동안 이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자원 고갈, 환경 위기 이렇게 매연 이런 것이 품어져 나오면서 우리 인류가 조금씩 자각하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최근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대멸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멸종 기후 변화 때문에 이게 이제 2억 5천만 년 전에 대멸종 시대 때 지구 환경 이게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가 배출돼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지고 수온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바닷속 산소량이 감소해서 해양 생물 중에 90%가 멸종하고 바다는 이 독가스를 내뱉는 이 해양 미생물들이 증식해서
공기 중에 독가스가 배출돼서 육지 생물의 70%가 멸종하는 이 가능한 얘기고 다른 별들이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추적을 하고 있죠. 옛날에 화성에 물이 있었던 흔적들이 있는데 왜 저렇게 됐지? 뭐 이제 그걸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여기 만화인데 우리 지구가 검사를 받았는데 당신의 모면에서는 인간이 발견됐습니다. 암처럼 지구가 지금 울고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서론에서 잠깐 보여줬듯이 우리 지구 안에 있는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결국 이 환경과 발전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에요. 환경과 발전. 오늘 사실은 이 두 가지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 고민의 출발을 갖고 계시면은 오늘 공부는 다 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환경과 발전 이 두 가지 이슈인데 결국 인간과 자연환경이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와 관련돼서 인류가 지금까지 쭉 고민을 했어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우리 조상님들은 순환적인 관계, 자연을 존경하고 자연 앞에서 겸손하고 이런 관계를 우리 조상님들은 가졌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해결이 안 되고 지금도 매일 싸우고 있어요. 경제개발 논리하고 환경보존이라는 이 양자 대립이 유엔 안에서는 또 우리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모순관계예요. 그래갖고 한국에서도 매 발전론자들하고 예를 들어서 개발론자들하고 환경보존론자들하고 양자 대립을 하는데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유엔은 이 두 개의 어젠다 문제를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사실은 45년 유엔 창립 이후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모색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개의 아젠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관련돼서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지속가능 발전 개념은 지금도 이 환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발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지고 올려서 계속 이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굉장히 다의적인 개념으로 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굉장히 그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이 환경과 발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그것과 관련돼서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와 관련돼서 이제 같이 이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이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접근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맥락이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 개념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그 빨간 네모 하나 안에 있는 것만 보면은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찔러 죽이는. 예.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개념은 환경과 발전의 개념은 맥락을 갖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전체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지 안 그러면 특정한 것만 진리라고 얘기하거나 특정한 것만 보면은 왜곡된 시각을 갖거나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관련과 관련돼서 이런 맥락적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나만 옳다는 사고뿐만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전체를 통찰하면서 이해를 하고 그런 접근을 해야 됩니다. 또 여기 안에 실체가 있죠. 실체. 예, 실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조한나 선생님이 저쪽 This is true 저쪽에서 보면은 원이에요. 그죠? 조한나 선생님은 내가 이 실체를 봤는데 원이더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B는 아니다. 내가 이쪽에서 봤는데 네모더라. 그죠?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더라. 아니다. 내가 밑에서 봤는데 정삼각형이더라. 근데 서로 싸워요. 지금 지속가능 발전 개념과 관련돼서 내가 알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개념은 원인데 이거 가지고 막 싸운 거야 지금. 장님들이 코끼리 코를 만졌더니 코는 길더라. 내가 생각하는 코끼리는 이런 게 실체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회 한 200여의 위원님들이 있는데 다양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다양한 이해. 그리고 이분들이 다 자기 분야의 트루를 갖고 있어요. 진실을. 그리고 그 분야에서 그분의 말씀이 다 맞아요. 맞는데 지속협의 거버넌스 기구라고 협치기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다 맞는 게 모여져야 돼요.
원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돼서는 환경보전이 진실이다. 환경보전만 얘기를 하면은 발전이라는 부분은 또 다른 분야는 야, 내가 생각한 건 형평성인데 그리고 민주주의인데 그리고 정의인데 환경보전과 관련돼서 정의는 배제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개념과를 오늘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다양성, 다원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자세로 좀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이 개념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맥락 얘기를 했고 다양한 시야에서 접근할 수 있다.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그래서 다의적이고 다원적이고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저희 나중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속가능 발전 개념과 관련돼서 또 지속가능 발전 역사와 관련돼서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동시에 장점이 되고요. 이 개념이 갖고 있는 모호성이 있어요.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갖고 있는 모호성이 있는데 그 모호성이 한편으로 장점이에요. 해석의 자유가 있어요. 해석의 자유가. 우리가 교조적으로 어떤 개념을 이렇게 이거다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면요. 그거 외에는 다 이단이에요. 그죠? 다 이단인데 이게 포괄성이 있고 해석의 자율성이 있고 거버넌스, 다원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포용을 해요. 이 지속가능 발전 개념은. 물론 이제 그게 낭비되고 왜곡되고 이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돼서는 좀 교조주의적 관점이나 이렇게 경직된 관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 들면 그런 자세가 이 지속가능 발전 개념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해석의 자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석도 배제하지 않으려는 그런 또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모호해갖고 대립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좀 접근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나온 객관적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이번에 18세기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과잉 생산이, 초과 생산이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데 상품이 더 많은 거야.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냥 대량 소비를 하는 거예요. 막 소비하고 이런 이제 사회로 전환이 됩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화돼갖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구사회 현상들이 환경 파괴, 자원과 환경오염, 인구 증가, 식량 위기, 또 베트남 전쟁, 또 이 뿌한데 우리 영혼은 빈곤해.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되게 전 세계 인구의 반 정도가 식량 결핍을 갖고 있고 대단 집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물질 우선주의, 소비 중심주의. 난 오늘 못 썼어. 뭘 사과, 난 뭘 소비했어. 이게 저 대화야. 야 오늘 뭐를 소비하니까 참 좋더라. 이런 생활 방식으로 급속히 60, 전쟁 이후에 2차 전쟁 이후에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결과가 전 세계 야생 동물의 개체수가 60%가 감소합니다. 엄청나게 멸종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국의 레이첼 카슨이라는 여성 과학자가 있는데 침묵의 법이라는 책을 쓰는데 미국 사회에 이게 엄청난 파란을 일으키는 책을 이게 이제 미국이 전 세계 농산물 공급처가 되면서 2차 대전 이후에 살충제를요 엄청 쓰는데 어느 날 레이첼 카슨이 일어났는데 매일 들리던 아침에 새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새소리가. 그래서 이제 레이첼 카슨이 이걸 추적하러 보니까 새가 곤충을 먹잖아요. 곤충들이 농약을 먹고 인간이 뿌리는. 그래서 그 농약을 먹은 새들이 다 죽은 거야. 그런 내용들을 이제 쓴 거예요. 미국 환경운동이 기폭제가 되고 미국의 그 환경 관련 법들이 이제 이때 살충제 회사들이 고소고발을 엄청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암 발병 원자에서 그 방사능에 오염이 되면 우리 그렇지 않은데 막 이러잖아요. 우리 지난 가습기도 마찬가지죠. 가습기. 이 당시 살충제 제조 회사들이 우리와는 무관한 거야. 이제 막 그러면서 고소고발하고 대형 변호사 로펌들을 사갖고 뭐 신문에 내거나 문제 제기하는 그 미국 시민들을 막 다 학자들이나 막 이런 걸 그냥 경제적으로 다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근데 하여간 이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겨가요. 미국 시민사회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법을 바꿔내고 그 살충제 회사들을 문 닫게 하고 법들을 만들어서 그런 살충제를 못 만들게 제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1972년, 68년에 만들어졌나? 로마 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책을 보고서를 냅니다. 이 보고서의 주요 키워드는 뭐냐면 한계 초과. 지구가 아까 우리 지속가능 발전 개념에 나왔듯이 한계 초과. 갑자기 아재 개그가 나는 생각을 하는데 한계를 넘어서면 뭐가 되죠? 두 개죠. 죄송합니다. 네. 한계 초과 생태 용량이 있다. 리미트가 있는 거죠. 그죠? 무한 성장주의는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이 성장의 한계의 주요 키워드인데 이게 이제 그 그래프를 요 리미트를 지나면서 이제 막 다 무너지죠. 예. 다 무너져요. 1950년? 예. 다 무너져요. 이거는 이제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개념 정의를 한 정의입니다, 정의.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유엔이 처음으로 이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 문장을 보시면 이 문장도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아요. 이 개념 정의가 이게 이제 최초의 개념 정의인데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 시간성이라는 게 느껴지죠. 시간성, 그죠? 현재성, 현재 우리 세대하고 미래 세대니까 1000년 후에 우리 미래 세대까지 고민하는 세대와 세대 간의 불평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는 문장이에요, 벌써. 또 여기서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게 여기 보면 필요라는 단어가 있어요. 필요가 뭘까요? 필요. 가난한 사람들의 필수적 욕구가 기본, 삶의 질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의 생활이나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요소. 의식주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우리 세대가 생존하려면 의식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필수적 욕구가 기본, 삶의 질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복원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필요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욕구가 있는데 인간의 욕구가 있는데. 욕망하고 욕구하고 차이가 아시죠? 필요하고 욕망하고 차이가 있죠. 인간이 커피를 안 먹고도 살 수 있죠, 그죠? 커피는 필요 안에 포함되나요? 욕망의 분야. 어떻게 보면 옛날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사치품이었죠, 그죠? 기호품이죠, 기호품. 네. 이거 프랑스의 유명한 자크 락강이라고 철학자인데 욕구에서 요구를 빼면 욕망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욕구에서 요구를 빼면 욕망이 남는다. 그 락강이 해석하는 욕망은 그 사람이 이제 프로이드 정신 분석학을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면서 욕망의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욕망이라는 게 진짜 나의 욕망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외제차 사고 막 이렇게 막 옷을 막 입을 때 실제 자기가 필요해서 입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보이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사회적 욕망, 과시적 욕망, 허위의식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나의 욕망인가 하는 거를 의심을 해요. 이게 누구한테 보이려는 욕망, 사회적 욕망, 어떤 다른 허위 욕망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20%가 전 세계 부의 80%를 갖고 있대요. 막 몇십조 원씩 갖고 있는 분들,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쓸 것 같은데 그런 거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무한 성장을 생각하잖아. 필요 성장이 아니라 무한 성장하고 욕망의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표현이 여기 써 있잖아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여기서 능력은 환경의 능력을 말하고 한계의 개념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한계 내에서 우리가 필요를 충족을 해내는 거죠. 지금 우리 지구의 인기체를 이제 오버돼서 생산을 하고 돼서 우리 지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 이렇게 이 정의 안에서도 이 단어들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 단어의 개념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특히 이 문장이 갖고 있는 시간성, 세대성, 공간성, 여기서 이제 능력이라는 게 물리적 공간, 자원 뭐 이런 것들 재료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한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 정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브론트란트 위원장인데 위원회가 Our Common Future라고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이렇게 정의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용어 해석상의 문제를 아까 우리 그거는 이제 정의이고 아까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을 보면 지속 가능하는 게 서스테이너블인데 중지나 감소 없이 현재의 존재가 유지될 수 있는 능력. 근데 이 능력이 무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발전은 영어로 이제 디벨롭먼트인데 사물이 보다 낫고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 진전되어 펼쳐지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다. 이 용어상의 개념은 이런데 이 디벨롭먼트와 관련돼서 지금 모호성이나 혼란이 굉장히 심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발전을 개발로 해석을 하고 이 발전을 온리 경제적 발전, 경제적 개발로만 생각하는 해석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속가능한 개발로 해석을 하고 발전의 문제를 개발의 문제나 경제적 성장의 문제로만 해석을 해서 이제 성장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발전을 그렇게 해서 성장주의로 해석을 하거나 성장지상주의로 해석을 해요. 이거와 관련돼서 사실은 혼돈과 갈등과 모호성이 존재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걸 앞으로 이 발전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마다 발전의 개념, 발전에 대한 이미지, 발전에 대한 생각이 다들 틀려요. 근데 이 유엔이 최근 우리 SDG까지 만들어 온 과정에서 발전의 개념은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발전 그리고 환경적 발전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성평등, 그 다음에 삶의 질, 복지, 빈곤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 발전의 개념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은 크게는 세 가지 축들을 다 발전시키는 겁니다. 경제, 사회, 환경을.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접근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이거를 아주 협소하게 경제적 개발의 문제로만 이해를 하거나 이러면은 지속가능 발전을 굉장히 협소하게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도 각국마다 지속가능 발전, 특히 이 발전의 문제를 자기 나라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요. 중국은 민주주의나 이런 다른 여타의 발전은 제한한 채 사실은 외교적 수사어로도 이렇게 외교적 수사어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선진국은 후진국한테 환경의 문제만 제기하고 또 후진국은 선진국한테 원조와 관련돼서 재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고민을 더 많이 하고 본국의 민주주의 문제나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나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의 문제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성평등의 문제 이런 문제는 별로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각 국별로 자기 처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거를 수사적으로 사용을 해요. 지속가능 발전을. 그리고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경영 이렇게 해갖고 소위 이제 성장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그렇게 이해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요즘은 뭐 그렇지 않고 뭐 기업 내 노동 또 인권 이런 걸 포함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이해를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어디는 지속가능만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는 발전만 얘기하는데 발전도 경제개발, 경영의 지속가능성 뭐 이런 거만 성장 이런 거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수원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이미 SDG를 만들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 그러면은 경제사회 환경의 모든 발전들을 포함하고 있고 사회적 영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아젠다들을 다 고려하고 그 중요성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다 참여시키는 그런 발전으로 이해를 하는데 우리 수원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위원님들은 사회적 발전 또 환경과 관련된 환경 보존의 문제를 다 고려를 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줘요. 지속가능에 대한 개념과 발전의 문제들을 다면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협소하게 이해할 수 있고 왜곡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엔도 그런 편향을 겪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경제와 사회 환경을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또 한때는 또 이 지속가능 발전은 경제와 사회 환경의 어떤 공통분모만 이 지속가능 발전 아닌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일부 이제 위에는 다양한 그룹들이 있고 다양한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거나 근데 지금은
인간의 이 경제적 발전이라는 게 사회적 조건, 사회적 제약 조건, 사회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사회적 테두리도 경제와 사회의 아젠다도 이 환경이 주고 있는 한계 개념, 능력의 개념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개념이 피터 생겐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개념이 진화가 됐습니다.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환경, 사회, 경제 영역의 관계도 이렇게. 또 한 가지 제가 이거 게임을 하니까 빨리빨리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고 쟁반에는 16개의 사탕이 들어 있는데 아이들이 이 사탕을 마음대로 매일 한 번씩 가져갈 수가 있어요. 한 번씩 가져갈 수 있는데 선생님은 남은 개수만큼 이 사탕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거든요. 질문 퀴즈인데 그러면 사탕 쟁반이 지속 가능하려면 학생들은 매일 몇 개씩만 각각 평등하게 가져가려면 평등하게 몇 개씩만 가져가면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냐. 여기서 교사는 자연의 복원력을 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죠? 2개씩 가져가면 8개가 남죠. 자녀된 것만 교사님이 채워줄 수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께서 채워줄 수 있으니까 내일이면 다시 또 16개가 돼요. 그죠? 2, 4, 8이니까. 그죠? 4명의 학생이 2개씩만 가져가면 8개가 계속 남죠. 8개 남으니까 또 채워주고. 그래서 이게 계속 16개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우리 인류가 이 한계 범위 내에서 하루에 2개씩만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처럼 이 16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여기 선생님은 자연의 복원력을 말씀하는, 의미하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지속 가능 발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이런 개념 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사회, 민주주의, 형평성, 평등, 그다음에 평화, 가져갈 때 싸우도 안 되잖아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집어넣어갖고 이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단지 환경의 문제만 아니라 이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 간의 관계성 있죠. 관계성 문제들, 합의, 거버넌스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인간이 환경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지속가능 발전이거든요. 그 관계가 균형적인 관계들을 잘 유지될 때 지속가능한 건데 요 사탕 게임을 하면서 경제 얘기, 사회 얘기, 환경 얘기를 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고 보면 뭐 이런 걸 참고하셔서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